카카오 헬스케어 김준하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헬스케어와 만성질환 관리, 특히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와 모바일 앱을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비욘드에서 여러 질환들에 대해서 많은 저명하신 선생님들께서 이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미래의학 그리고 우리 질환들을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고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한 35 분에서 40분 정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요. 궁금하신 질문들 뭐 연속 혈당 측정기라든지 이런 여러 미래의학 기기라 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형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례는 뭐 디지털 헬스케어가 어떤 건지 아마 처음 들으시는 구독자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런 부분들, 당뇨병과 연속 혈당 측정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당뇨병의 자기 관리 진료 지침, 그다음에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만든 요 파스타에 대해서 요 예를 들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처음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고 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내과 전문의로 서울 아산병원에서 근무했었고요. 한 3년 전쯤에 어 회사를 이직해서 현재 이제 카카오 헬스케어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그때 이제 병원에 있을 때도 좀 콘텐츠라든지 요런 드라마에 관심이 많아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1, 2 라든지 뭐 결혼 역사, 이혼 작곡 2 같은 이제 의학 드라마 좀 자문을 맡았었고, 현재는 여러 미래의학이랑 웨어러블 기술, 스타트업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혹시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셨던 분들은 제가 나왔던 화면이고요. 예. 실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디지털 헬스케어 좀 낯설은 분도 있으실 거예요. 좀 외국이기도 하고요. 근데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고, 디지털과 헬스케어가 붙어 있다. 헬스케어 우리 많이 듣잖아요. 우리 이제 병원 가는 것도 다 헬스케어죠. 그런 부분을 이제 알면 좋겠다. 그래서 디지털과 헬스케어가 붙어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좀 정의들이 좀 어려워요. 여기 뭐 구글링 같은 거 해 보게 되면은 개인의 건강과 의료에서 서비스, 건강 관련 서비스랑 의료 IT가 융합된 서비스 다 잘 안 해 놨죠. 그래서 쪼끔 넘어서 해외에서는 어떻게 보냐 봤더니 좀 광범위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뭐 빅데이터, 유전체, 인공지능, 웨어러블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 개가 좀 복합된 넓은 범위의 정의다라고 할 수 있죠. 요것도 좀 잘 안 와닿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정의는 나온 지 한 6년 된 정의인데요. 요 산업자원부 당시 여기서 정의한 것들이 좀 외우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 뭐 우리 5G라든지 이런 모바일 기술과 헬스케어가 융합돼 있다. 융합이란 걸 좀 잘 아시면 좋겠어요. 여기에 빅데이터, 데이터죠. 데이터, 인공지능 같은 기술을 활용해서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품, 서비스를 다 폭넓어서 말하는 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헬스케어와 디지털이 있게 되면은 결국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데이터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가 되겠죠. 어 예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건강 데이터들이 병원 안에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안에 데이터가 있고 내 주치의 선생님 제일 잘 아셨었는데, 점점 제가 뒤에 말씀드릴 웨어러블 기기라든지 스마트워치 같은 데이터가 나오면서 병원 밖에 있는 데이터 양들도 꽤 많아지게 되는 것들이죠. 또 중요한 것들이 지속적인 데이터. 뭐 제가 설명드린 연속 혈당 측정기 같은 경우는 5 분마다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이런 지속되는 데이터도 있고 어떤 데이터는 뭐 중간중간 이런 지점들의 끊긴 데이터들도 있게 되죠. 점점 더 이런 연속적인 데이터의 중요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왜 중요하냐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AI 분석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도움을 통해서 저희한테 도움 주는 여러 아이디어, 이런 생각들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복합이 되게 되면은 결국 저희가 어떤 행동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행동들은 의사 선생님들께서 요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진료의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들이죠.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최근에 좀 넓혀지는 것들은 사용자들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자신의 생활 습관을 개선할 수 있다. 식사라든지 운동 요런 부분들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들이 요 디지털 헬스케어의 이제 매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시청자님께서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는 제품들이 여러 개 있는데 어떤 게 좋은지 나쁜지 이제 볼따게 보려고 할 때 그럼 어떤 기준에 있어서 봐야 될까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주로 잘 쓰는 건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제일 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용자분들께서 필요로 하느냐. 특히 이제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중요한 사용자라고 하는 것들은 환자, 뭐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의료진도 결국 사용자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이런 두 양측을 다 고려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필요들을 기술로서 구현할 수 있는지 요게 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헬스케어에선 빠 빼먹을 수 없는 게 이런 규제와 사회적 환경들 요런 부분들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사용자도 필요하고 기술도 발달되어 있지만 아직 의료법상에서 허용되지 않다.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들이죠.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 한 2년 전 네이처 메디슨이라고 하는 좋은 논문 저널에 나왔던 그림이 되겠어요. 저는 요 그림만 봤을 때 요것들이 좀 실현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줄 알았었는데 최근에 AI 발전 속도라든지 이런 로봇의 발전 속도를 봤을 때는 시간들이 더 한 뭐 3년 빠르게는 고렇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 미래의 모습이 되겠죠. 보면은 여기 뭔가 이런 패치 같은 형태들도 있고 발 양말 쪽에도 뭐가 붙어 있고 팔에도 뭐가 붙어 있고 그런 데이터들이 인공지능이 분석을 하고 해서 멀리 있는 의료진과 대화를 하면서 뭔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집 안에도 다양한 센서들 같은 것들을 다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또 로봇들이 이런 지표들에 따라서 반응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어떤 걸 측정할 수 있냐면은 혈당도 볼 수 있고 콩팥에 관한 내용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스트레스에 관한 부분도 볼 수 있고 호르몬들도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심전도, 심박수, 혈압, 산소 포화도, 체온 다양한 것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AI가 분석해 주고 또 그 데이터들을 의료진 멀리 있는 의료진 선생님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것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멀리 이제 아주 먼 미래가 아니라 점점 좀 다가오고 있다. 그런 걸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 가장 많이 익숙한 건 이제 스마트워치겠죠. 우리 뭐 많이 쓰고 계시는 저도 지금 뭐 쓰고 있는 애플워치 뭐 갤럭시 워치 같은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웨어러블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제일 많이 뭘 하죠? 심박수 많이 하고 운동하면 걸음수도 측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워치 같은 경우는 요 버튼 누르게 되면 혈압들도 측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직은 완성되진 않았지만 이런 워치를 통해 가지고 혈당들도 측정하려는 시도들도 계속 있는 것들이죠. 그다음 쪼끔 더 의학적으로 가게 되면은 다양한 형태의 이제 웨어러블 장비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워치 외에도 반지 형태의 모습들, 손가락에 하는 것들, 양말에 하는 부분들, 요로 같이 생긴 연속 혈당 측정기, 손목에 하는 부분들, 발바닥, 깔창에 하는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있는 지표와 어 부 이런 피 검사 같은 것들을 대체해서 볼 수가 있는 것들이죠. 현재 이제 어떤 제품들이 나왔는지 좀 가볍게 살펴보면요. 요런 형태의 뭐 시계라든지 붙이는 형태의 심박수를 재는 부분들이 있고 부정맥도 측정하지만 혈압도 잴 수 있는 이런 반지 형태의 제품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붙이는 형태들 주로 이제 건강검진 하실 때 이제 뭐 부정맥이 있는지 볼 때 요렇게 많이 할 수가 있고요. 밑에 있는 부분들이 아마 가장 대중적이고 많이 사용하면서 환자분들이 아닌 부분들도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연속 혈당 측정기죠. CGM 뭐 연당이라고도 많이 불리고 있고요. 요렇게 팔에 붙이게 되면 한 열흘에서 한 15 일간 쓸 수 있고 하고 5 분마다 데이터 계속 들어오게 되는 것들이죠. 재밌는 건 요런 연속 혈당 측정기나 위에 있는 웨어러블 장비들 모두 이런 장비를 붙이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형태의 앱들이 있어야 구현될 수 있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즉 하드웨어 장비도 좋아야 되고 소프트웨어도 좋아야 잘 쓸 수 있다. 이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앞서 제가 디지털 헬스케어는 결국 헬스케어와 디지털이 붙은 용어인데 이런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과 헬스케어가 융합돼서 환자뿐만 아니라 건강도 증진하기 위한 것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실제 당뇨병에서 연속 혈당 측정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당뇨병 얘기를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당뇨병 요새 뭐 당뇨병 대란이다 많이 얘기 들으셨죠. 이제 여러 가지 뭐 대한당뇨병학회 자료를 보더라도 30세 이상 성인 7명 중에 1 명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꽤 높은 비율이고요. 어 특히 이제 또 65세 이상에서는 10명 중 3 명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 WHO 자료들을 보더라도 점점 그 유병률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것들이죠. 그럼 이제 당뇨병 진단 기준은 앞서 여러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대로 뭐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이거나 당화 지수가 6.5 이상이거나 이제 OGGT 같은 이제 어 을 통해 가지고 혈당이 200을 넘거나 이런 형태들로 저희가 당뇨병을 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조금 저희가 더 눈여겨봐야 될 것들이 당뇨병은 아직 아니지만 당뇨병으로 관리 안 되면 갈 수 있는 당뇨병 전 단계가 인구들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게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거 1,400 명입니다. 한 30세 이상은 40% 정도가 되는 것들이죠.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 부분들이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것들이 비만도 같이 동반되는 비율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젊은 층에 있어서 이런 복부 비만도 동반하면서 젊은 당뇨병 환자들이 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당뇨병 학회에서도 눈여겨보고 있고 그러면 이런 기술들이 연속 혈당 측정기가 어떻게 쓸 수 있고 할 수 있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연속 혈당 측정기가 정말로 여러 의료진 선생님들께서도 쓸 수 있도록 권고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가장 크게 이제 한국 대한당뇨병학회 이제 진료 지수 보게 되면은 1형 우리 이제 당뇨병 같은 경우는 1형과 2형 그다음에 임상 당뇨병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1형 당뇨병들은 혈당을 조절하고 저혈당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실시간 연속 혈당 측정기를 상시적으로 사용한다고 이제 강력하게 권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즉 1형 당뇨병 환자분들은 진단 받으면은 연속 혈당 착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1형 당뇨병 임신부의 경우도 저혈당 위험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연속 혈당 측정기를 이제 계속 권유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미국 당뇨병 같은 가이드라인에서는 좀 더 그 범위를 넓혀서 다회성 인슐린 쓰시는 분들, 그다음에 기저 인슐린 쓰시는 2형 당뇨병 환자분들에게도 연속 혈당 측정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인슐린 주사요법 쓰는 2형 당뇨병 성인들은 연속 혈당 연단기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권고하는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연속 혈당 측정기들은 기존의 방법들과 어떻게 다를지 제가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정확한 거는 실제 우리 이제 뭐 건강검진에서 뽑는 이제 정맥에서 뽑는 형태가 가장 정확하죠, 실제로. 근데 이제 문제가 매번 우리가 체열을 할 수는 없고 혹시 이런 카테터 같은 걸 꽂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가장 우리가 그동안 많이 썼던 것들이 이제 자가혈당광기 뭐 BGM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SMBG라고 부르는 것들 모세혈관에서 이렇게 모세혈관에서 측정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다양하게 이런 스트립에다가 모세혈관 체열을 해서 또 놓게 되면은 분석해서 뭐 블루투스 보내주기도 하고 혈당계에서 보기도 하고 했던 것들이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여러 번 좀 찔러야 되고 뭐 하루에 적게는 2번에서 많게는 10번 이상 찔러 놓으신 분도 있고 그런 데이터들이 하나하나 중간 지점의 데이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속된 데이터가 아니라 하나하나 특정 시점의 데이터라 보니까 이게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 건지 알 수 없다는 이제 한계점이 있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연구자들에서 연구를 했었었고 이제 좀 최근에 많이 대중화되고 많이 쓰이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인 거죠. 얘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정맥이라든지 모세혈관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간질액이라는 데서 혈당을 측정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 차이를 이제 얼만큼 줄였냐가 그간에 이제 많은 기관들에서 시간이 걸렸던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뭐 AI라든지 다양한 알고리즘 통해서 뭐 이런 정맥혈이라든지 모세혈관으로 뽑는 검사들보다 아직 더 정확하다 말할 수는 없지만 대략 차이는 한 8에서 10% 정도 차이 나게끔 이제 요 연속 혈당 측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주로 팔에 붙이게 되는 이제 센서가 있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게 피부 밑에 이제 피하 지방을 뚫고 가면은 이제 간질액이 있는데 고쪽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은 얘가 송신기 역할도 보통 같이 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보내주는데 예전에는 이제 리시버라고 하는 수신체 기기가 별도 있었었는데 워낙 이제 스마트폰이 좋다 보니까 그 스마트폰 안에서 요렇게 다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팔 같은 데다가 이제 센서를 붙이게 되고 내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서 보게 된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연속 혈당 측정기는 언제부터 나왔냐? 1960년부터 이제 많이 이제 시도를 했었었던 거죠. 예전에 이렇게 이런 가방 같은 데다가 뭐 펌프 형태도 있었었고요. 계속 많은 역할들을 했었었는데 한 1999년에 이제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이제 처음 이제 미국 식약처 승인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연속 혈당 측정기 나오고 있고요. 한국에선 최근에 이제 한 3-4개 정도 쓸 수 있고요.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게 에보트의 제품, 덱스콘 제품, 한국 제품이 또 있고 아이스에서 23년 9월에 이제 승인받았죠. 요런 제품들이 있고요. 또 메드트로닉 제품도 있습니다. 요런 다양한 형태의 연속 혈당 측정기를 쓰고 있는 것들이죠. 얘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측정 보통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팔에다 붙이고 얘가 송신을 해서 이제 스마트폰에 깔려 있는 앱에서 볼 수 있는데요.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효소 반응이라고 해 가지고 효소 반응을 해서 제가 좀 너무 어려운 거는 지나갈게요. 고런 형태를 통해서 이 혈당을 측정하게 되는데 그 효소의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유효 기간이 있고 보통 이제 뭐 팔에 붙이는 것들 그다음에 센서를 구입하셔도 유효 기간이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이런 연속 혈당 측정기를 이용해서 당뇨병과 어떻게 이제 자기 관리를 해야 될지 고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당뇨병은 좀 여러 만성 질환 중에서도 뭐 고혈압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제 여러 선생님들, 의료진 선생님께서 좀 중시하고 있는 건 자기 관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당뇨병하면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 물론 제일 중요하고 또 좋은 것들이 당뇨병 진단받으면 좋은 약과 또 필요에 따라서 인슐린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식사와 운동, 그다음에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무시 못할 정도의 이제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진료 지침에서 당뇨병을 진단받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당뇨병 환자분들 계실 텐데 진단받으면 병원들에서 이런 교육들을 어떻게 식사 관리해야 될지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식사 어떻게 할지 운동 어떻게 할지 쭉 나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개별화된 즉 자기한테 맞는 교육을 조금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또 과체중이나 비만인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 이상은 이제 체중 감량하고 이에 따라서 식사 부분들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이제 골고루 잘 섭취할 수 있어야 되고 가능하면 이제 가당 음료 같은 경우도 줄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장 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단백질 섭취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다양한 어 포화 지방산이라든 이런 식품으로 이제 하면서 그다음에 불포화 지방 보충제 같은 권고하지 않는다. 뭐 나트륨 양들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들로 알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고요. 운동요법 같은 경우도 어떻게 운동을 합병증이 있을 때 운동을 해야 되는 것들 이런 부분은 세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양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배워도 좀 까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쪼끔 '내가 배웠던 내용들을 어딘가에 또 계속 나를 좀 알려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 거죠. 요 부분들을 제가 뒤에 말씀드린 이제 모바일 앱들이 요런 형태들로 좀 많이 접근하고 있는 것들이죠. 미국에서도 비슷하게 자기 관리 쪽 셀프 매니지먼트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이제 중점들을 두고 있습니다. 즉 이제 어떻게 식사해야 될지 운동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교육도 잘 받아야 되고요. 그 교육받은 내용을 내가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뭐 미국 당뇨병학회에서는 이렇게 잘 자야 되는 것에서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보통 한 7 시간에서 8 시간 정도 자야 혈당 관리도 잘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 수면과 예 당뇨병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좀 재밌는데요. 당뇨병이 있을 때 또 잠을 잘 자지 못하면은 혈당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좀 논문들도 있고 역설적으로 또 잠을 잘 안 자면 당뇨병 걸릴 위험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논문들이 쪼끔 최근에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연속 혈당 측정기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도 미국에서는 요렇게 이런 장표 같은 걸 만들어서 안내해 주고 있어요, 유인물로. 우리나라 당뇨병 학회에서도 그렇게 막 같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연속 혈당을 붙이게 되면은 너의 상태가 어떤지 알아보는 게 제일 너 자신을 알라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들이죠. 내가 주로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일어났을 때 혈당을 올랐는지, 어떤 뭐 예를 들면 짜장면을 먹었을 때 혈당이 더 오르는지, 아니면은 샤워를 할 때 오르는지, 그다음에 수면 시간이 어떻게 해서 오르는지 일단 나를 잘 파악하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된다는 것들이죠. 내가 예를 들면은 특정 탄수화물에 이렇게 혈당이 오른다 그러면 탄수화물의 양 때문인지 아니면 질 때문인지 혹시 음식 순서를 좀 바꿔보면 날지 이렇게 좀 테스트를 연속 혈당 측정을 해보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리가 되면은 그다음에 행동하다는 거죠. 행동하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당연히 이제 내가 만약에 주치의 선생님이 있으면 주치의 선생님과 요렇게 상담을 받아서 그걸 따라서 해 보고 '아 이렇게 하게 되면 좀 혈당이 내려가는구나.'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계속 반복적으로 그 생활 습관들이 굳어지게 될 수 있죠. 보통 저희가 여러 논문들에 있을 때 적어도 한 3 개월 정도는 요런 나의 생활 습관을 잡는 데 한 3 개월 정도는 걸린다. 12주 정도 되죠.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하고 어떻게 하는지 계획을 세운 다음에 행동하라. 우리 마치 공부 시험 배울 때랑 시험 볼 때랑 같은 거죠. 계획 잡고 내가 만약에 뭘 틀렸다고 하면 어떻게 틀려야 될지 그걸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 식사, 그다음에 신체 활동, 그다음에 약을 드신다면 약
그다음에 뭐 수면 시간 같은 것들이 요렇게 나의 혈당에 미치는 주 원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요런 부분들을 혹시 이런 모바일 앱이라든지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없을까 해서 제가 이제 이제 병원에 있다가 회사로 오면서 같이 저희 팀과 같이 한 이제 파스타고 하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이용한 혈당 관리 앱을 좀 소개해 드리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요 당뇨병, 특히 이제 2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좀 나의 생활 습관들이 좀 누적되면서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생활 습관 병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결국 나의 지금의 모습은 10년 전의 나의 생활 습관의 누적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뭐 다양한 뭐 유전이라든지 요인들이 있지만 어 이런 생활 습관을 또 빼놓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런 당뇨병들이 앞서 다양한 만성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 전에 썼던 이제 자기 SMBG 같은 BGM 같은 경우는 좀 여러 찔러den 좀 아프기도 하고 측정 시점 혈당을 볼 수 있지만 이런 연속 혈당 측정기가 나오면서 15 일간 뭐 10 에서 15 일간 실시간 5 분마다 계속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되겠죠. 근데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데이터를 잘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좀 이런 모바일 앱들이 그걸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지 내가 음식 순서를 어떻게 할지 고런 걸 좀 알려줘야 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요걸 쪼끔 뭐 멋있게 얘기하면은 인비저블 투 비저블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한다. 우리 식사, 운동, 수면, 스트레스 막연하게 '내가 혈당이 좀 높을 것 같다.' 했던 부분들 실시간으로 연속 혈당 측정기를 이용하면서 혈당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나의 음식 레시피가 아니라 '인생의 레시피를 하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모토가 되겠죠. 하나하나씩 좀 잘 쓸 수 있는 기능들 위주로 보겠습니다. 뭐 저희 앱에도 좀 다양한 앱들이 있는데 저는 주로 이제 파스타 앱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통 이런 모바일 앱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화면들이 있어요. 보통 다이어리 일종의 예전에 보시게 되면은 혈당 수첩 같은 것들이죠. 거기 이제 예전에는 수기로 기록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이런 블루투스로 오게 되는 5 분마다 오게 되는 혈당 그래프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속 혈당 측정기가 이러면 숫자도 볼 수 있고요. 이 화살표를 보게 되면 방향을 앞으로 혈당이 내려갈 건지 아니면 올라가면 앞으로 올라갈 건지 예측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주황색으로 되면 혈당이 좀 오는 부분들 내가 그 범위가 있었는데 그 범위가 높았다. 일종의 요새 좀 많이 쓰면 혈당 스파이크가 되는 것들이죠. 요런 부분들도 볼 수 있겠고 그에 따라서 좀 기록하는 부분들도 볼 수 있고 리포트 뭐 내 가족들 공유하는 것들 AI 이거는 뭐 음식의 종류를 볼 수 있는 기능도 볼 수 제가 하나씩 쪼끔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이제 많이 쓰게 되는 것들이 요 다이어리 화면들이 되겠어요. 요걸 하게 되면은 보통 연속 혈당 측정기랑 연속해서 보게 되고 요런 그래프 모양을 볼 수 있고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르게 되면 주황색 좀 저혈당있으면 빨간색 부분을 하고 요것들이 시각적일 뿐만 아니라 알람 센서들도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숫자도 보고 이제 오르는지 내리는지 보게 되고요. 그럼 기능 중에 하나가 저희는 이제 보통 이제 플러스 버튼이 바로 이제 입력을 하게 되는데 요걸 누르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 내가 뭘 먹었는지 음식인 거죠. 그래서 음식을 보게 되면은 카메라를 이제 찍게 되면은 식사 종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피자, 치킨, 뭐 감자튀김을 알 수 있고 여기 이제 음식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해 가지고 다양한 칼로리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이죠. 한 조각 뭐 얼마다 칼로리다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운동을 했다. 그렇게 되면 운동 기록들을 나면서 이게 뭐 사람이 뛰는 운동 모양들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런 부분들은 식사를 하게 되면은 식사 후 걷기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실제 식사 전에 걷는 것보다 식사 후에 걷는 것들이 혈당이나 장기적인 합병 좀 줄일 수 있다는 좀 논문들이 있어서 저희는 식사를 하게 되면 특정 칼로리 넘게 되면은 이제 걷는 거 있고 걸으면 이제 체크 버튼에서 걸었는지 안 걷는지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이런 자기 관리가 필요한데 그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도와주는 나의 친절한 뭐 비서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이미 이제 연속 혈당 측정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AGP 이런 걸 쓰는데 엠블레드 글루코즈 프로예요. 외래 이제 혈당 그래프 같은 건데요. 요게 쪼끔 다 영어로 써 있고 보니까 어려웠었어요. 근데 요 부분들을 내가 그래도 뭘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알으려면은 이제 한국어로도 알려야 되는 것들이니까 요런 기관들이 있어야 되는 것들. 그래서 잘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목표 범위 내 시간 타이밍 레인지라고 합니다. TIR이라고 해서 아주 이제 당뇨병 환자들 오래 쓰시는 분들 알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그 범위가 있는지 그다음에 평균 혈당 부분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고혈당 범위들, 저혈당 범위들도 알 수 있고요. 뭐 식후 혈당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프로도 이제 알 수가 있죠.
요런 부분들을 내가 리포트로 받아볼 수가 있고 여기 이제 보면은 AGP 아까 말씀드린 요런 리포트도 이제 다운받아서 보면서 의료진 선생님 병원 방문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좀 커뮤니티. 실제 이제 나랑 같이 질병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같이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도 되게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이런 음식을 먹었더니 혈당이 쪼끔 떨어졌어요. 같이 잘 해 봅니다.' 뭐 이런 형태들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아까 잠시 이제 질문에도 나왔지만 이런 부모님들과 혈당 정보를 부모님 정보를 내가 받을 수도 있고 거꾸로 내 혈당 정보 부모님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 공유 범위는 다 내가 정할 수가 있어요. 뭐 혈당만 볼 수 있을지 내가 먹는 식사 운동 기록도 공유할 수 있는지 인슐린 복약 기록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응원하기 좀 혈당이 높네. 뭘 먹었어요?" 이렇게 응원하기 같은 걸 좀 할 수가 있어서 실제 요새 보면은 이제 또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고 또 부모님들이 좀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죠. 또 그렇다고 뭐 우리도 계속 직장 생활에서 매번 전화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공유 버튼을 보게 되면 '아 우리 어머니 오늘 식사하셨나 보네. 왜 혈당이 좀 떨어지지? 한번 톡이라 이제 메시지로 드려야겠다.' 이런 형태로 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 예시입니다. 뭐 다양한 예시가 있을 텐데 일단은 요런 연속 혈당 측정기를 가지고가 먼저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앱이 필요합니다. 앱을 깔아 드리고 그래서 요거를 부착하고 앱을 까는 게 있겠고요. 앱 까는 건 어렵지 않은데 처음에는 이제 요 연속 혈당 측정기를 이제 좀 특히 이제 당뇨병 환자분들은 이제 병원에 방문드려서 연속 혈당이 처방 가능한 병원에서 하면은 이제 당뇨병 교육 간호사님이 붙여 주시는데 또 이제 뭐 건강 관리를 한다거나 당뇨병 전 단계 분들은 요거 이제 스스로 이제 구매하셔서 하시려면은 또 연속 혈당 측정기 이제 부착 방법의 설명서를 좀 잘 보시고 하면 되고요. 실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얘가 뭐 바늘이 들어가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미세 필라멘트라고 합니다. 조금 휘어질 수 있는 필라멘트라서 그렇게 뭐 무서워하거나 출혈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좀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좀 의료진 분들도 이걸 좀 볼 수 있어야 되니까 이런 대시보드 형태들도 좀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들로 의료진 선생님께서 우리 환자분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이런 라이프 로그, 식사 어떤 걸 먹는지 AGP 보고서도 같이 이제 보면서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최근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마트워치라든지 웨어러블 또 다른 웨어러블 쓰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워치에서도 볼 수 있다 요청들이 많아서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런 워치에 연동돼서 볼 수 있어서 내가 하면서 같이 특히 이제 1형 당뇨병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봐야 되니까 워치로 많이 보고 있고요. 또 이런 다양한 앱들 연동을 돼 가지고 수면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식사도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하지만 수면도 중요해서 수면이 내가 얼만큼 됐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죠. 뭐 안드로이드, iOS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런 핸드폰 밖에서도 이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인바디 같은 우리 어 체성분들도 볼 수가 있도록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들이 연속 혈당 측정 제가 보험 얘기 잠깐 할게요. 현재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는 보험되는 기준은 1형 당뇨병 환자분이랑 인슐린 쓰시는 임신 중 당뇨병 환자분 요렇게 보험이 되세요. 그래서 그 뭐 보험되는 자기 부담금 비율은 한 10 에서 한 뭐 30% 정도 자기 부담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2형 당뇨병 환자분들은 연속 혈당 측정기 보험이 쪼끔 되진 않아요. 요게 좀 저도 쪼금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정부에서도 좀 보험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연속 혈당 측정을 쓸 수는 없다 보니까 연속 혈당제 쓰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손끝 자가 혈당을 쓸 수 있는 값들도 입력할 수 있도록 좀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들은 1형 당뇨병 환자들은 가능하다면은 계속적으로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뭐 인슐린 쓰셔야 되는 임신 당뇨병 환자분들도 출산 때까지는 쓰시는 거 권고 드리고 2형 당뇨병 환자 중에서 여러 요건을 해서 계속 쓸 수 없다고 하면은 저는 하게 되면은 그래도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하는 걸 좀 추천은 드려요. 그때 이제 계속 쓸 수는 없으니까 이런 손끝 체열을 하면서 볼 수 있고요.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의료진 담당하시는 의료진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해서 하는 걸 이제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이게 하다 보니깐 여기 부모님들도 이제 좀 하시고 잘 쓰시려고 하다 보면은 뭔가 사진을 찍은 것도 좀 편하지만 음성 인식하는 것들도 편하신 분이 있어서 저희 보면은 이제 음성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냥 말만 하게 되면은 이제 인식을 할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오늘 밤 11 시에 떡볶이를 먹었어." 하면은 밤 11 시에 떡볶이가 자동으로 인식돼서 이제 기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요런 부분들은 쪼금 초기에 부모님들 설명드리면은 바로 잘 쓰시더라고요. 요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특히 예형 당뇨병이나 당뇨병 전 단계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식사, 운동 요런 부분인데 식사에서 최근에 이제 뭐 거꾸로 식사법이라든지 음식 순서를 좀 달리해서 하는 시도들이 좀 많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뭐 일부 논문들에서도 효과가 좀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가장 이제 좀 많이 이제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이제 외우기 쉽도록 풀, 살, 밥으로 외우고 있는데 풀이 야채죠. 야채를 좀 먼저 먹고 이제 살코기 단백질 되겠죠. 단백질 먹고 밥 탄수화물 먹는 형태가 되는 거죠. 뭐 최근에 뭐 거꾸로 식사법에서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뭐 저도 테스트 해 보게 되면은 분명히 식후 혈당에 오르는 정도라는 이걸 일부 좀 차이가 있는 건 분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사진을 좀 찍게 되면은 그런 음식 순서들을 쪼끔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1 번이 이제 먼저 먹으라는 거죠. 이런 나물 먼저를 먹어 보고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류를 먹고 이제 백미밥을 먹으라. 이런 형태들로 이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물론 다 개별화가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어 내가 연속 혈당 측정기를 하면서 그 반응 여부를 쪼끔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요건 좀 여러 사용자분들 재미있어하는 것들인데 어 내가 다른 평균 대비 혈당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요런 것도 좀 궁금해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먹었던 음식인데 순댓국을 먹었다 하면은 제 혈당들은 제가 먹게 되면은 식후 최고점이라든지 2 시간 혈당 같은 거는 40대 평균에 비해서는 더 높지 않다. 이런 형태로 내가 평균 상승폭이라든지 비교를 해서 볼 수 있고 '아 내가 쪼끔 더 뭘 해 봐야겠다.'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다양한 챗봇 기능도 있어서 궁금한 부분들도 이제 생성형 AI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당뇨병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인슐린을 쓰시게 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인슐린 펜들도 연동이 돼 가지고 기록들도 하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기록들이 요런 앱 안에서도 파스타 앱 안에서 기록이 되고 의료진 선생님들도 볼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가까운 의료진 선생님께 말씀드리면은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로 그중에서도 당뇨병과 이런 연속 혈당 측정기 말씀드렸고요. 연속 혈당 측정기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들 위주로 쪼끔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가 이제 최근에 했던 제 이제 외래 혈당 프로파일 AGP 보고서인데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보통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목표 범위 내 시간 요 시간들이 얼만큼 있는지 높은 비율도 있고 평균 혈당, 혈당 관리 지표라서 일종의 계산으로 만들어진 당화 해석수로 보시면 됩니다. 요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 폭들이 얼만데 요런 변동 계수 같은 거 볼 수 있고요. 요걸 이제 뽑게 되면은 요 초록색 선 안에 들어가 있는 쟤도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있죠. 이게 제가 이제 혈당이 오는 부분이고 요거는 제가 좀 일부러 쪼끔 타이트하게 관리하려고 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있고 만약 목표가 된다 하면 가능하면 요렇게 튀어나오는 부분들을 업도 좀 평탄하게 하는 것들이 이제 목표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게 되면은 하루하루의 혈당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날짜별로 볼 수 있고 요일별로 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주말에 좀 혈당들이 쪼끔씩 오르는 형태들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 범위 안으로 튀어나오는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어 요일을 위해서는 제가 좀 주말에 쪼끔 아무래도 좀 잘 많이 먹는 편이다. 그다음에 시간 뒤로 갈수록 또 식사 때가 좀 많다. 이런 걸 볼 수 있겠고요. 요것도 이제 일부 그래프인데 식사 통계 같은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후에 혈당들이 보통 이제 얼마 했는지 주로 많이 오는 것도 저는 이제 요때 했을 때는 김밥과 이제 탄탄면 이런 것들이 다 식후 200이 넘었었죠. 이걸 하고 서 많이 걸었었죠. 요런 부분들이 있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동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7,000보 이상 평균 한 10,000보 이상을 좀 걸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고런 걷기 부분들도 보면서 요런 혈당과 나의 운동, 식사들을 어떻게 영향을 할 수 있는지 또 볼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간략하게나마 저희가 제가 디지털 헬스케어 그다음에 당뇨병 자기관리 그다음에 연속 혈당계가 어떻게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응용되고 당뇨병 자기관리를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런 저희가 만든 이제 파스타 앱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요런 거 위주로 좀 말씀드렸고요. 남은 시간은 제가 좀 질문들 이렇게 좀 많이 주셨는데 고 내용들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버올드 님이 "혈당 측정이랑 혈압 측정하는 스마트 기기를 정확률을 신뢰할 정도일까?" 예 중요하죠. 요 정확률이 있어야 이제 병원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병원에서 의료진이 추천하는 것들은 그 의사 선생님들이 그 기준 안에서 나와 있다 정도로 볼 수 있죠. 이미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 많이 쓰시는 분들은 알고 있는 값이 MARD 마드 값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요. 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정맥에서 뽑는 혈당 값이랑 또는 뭐 모세혈관을 해서 뽑는 값이랑 차이점이 있는데 최근에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뭐 한 15% 넘고 있었는데 다 대부분 뭐 미국 식약처라든지 한국 식약도 한 대략 한 10% 이내에 들어와야 이제 승인을 받고 있고요. 보통 한 7% 좋은 장비들은 한 7에서 한 8% 정도 이렇게 정확도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혈압도 마찬가지로 혈압은 아직까지 이제 좀 보정이라고 해서 기존 혈압 측정기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 뭐 워치라든지 입력을 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것들이 점점 이제 보정을 통하면 좀 정확해지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쪼끔 제가 추가 말씀드리면 예전에 연속 혈당 측정기를 있을 때 붙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자가 혈당기를 계속 했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보정, 캘리브레이션 하는 값들을 계속 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입력을 해 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깐 이게 좀 불편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런 이제 보정값 없이도 처음 공장에서 나올 때부터 보정 없이 나오는 제품들이 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뭐 인슐린을 쓰실 정도로 아주 정밀하게 이제 보셔야 되는 분들은 보정 없이 보기는 쪼끔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보정을 하면서 점차 그 차이들을 좀 줄여가는 형태로 할 수 있고요. 다만 뭐 당뇨병 전 단계인 분들이라든지 좀 트렌드를 보겠다는 분들한테는 보정 없이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점점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고 특히 이제 병원에서 의료진분이 추천하는 장비들은 이미 정확도 면에서 의료진이 보는 관점에서는 기준을 통과했어서 신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송하인 님 질문 보면은 "디지털 기기랑 비대면 진료 결합해서 진료해 주는 시스템은 아직 없나?" 원격 진짜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사용자의 필요, 기술의 발달, 어 이제 사회적 환경, 뭐 의료법 같은 게 있는데요. 아직 뭐 비대면 진료가 저희는 한시적으로 좀 허용되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 요런 부분들은 좀 세부 사항들이 좀 있어야 되고 할 수 있는 품목들이 쪼끔 정해져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요것들은 어 엄밀히 말하면 리모트 페이션트 모니터 원격 환자 관리에 되는 부분이고요. 장비들이 나오게 되면은 좀 더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로 최근에는 이제 건강검진센터에서 이렇게 붙이고 모니터링 형태로 되고 있고 원격 심정도라든지 요런 형태들로 시도해 볼 수는 있는데 결국 이제 이런 법령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이 좀 잘 정비돼야 좀 더 산업계에서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생각 중 질문들로 아주 좋은 질문 주셨어요. 비타민 C 고용량 보통 순간적으로 혈당이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장비들은 많이 좋아졌는데요. 예전에는 일종의 타이레놀이죠. 이제 고용량의 아세트아민을 타이레놀을 복용한다거나 비타민 C 이제 복용보다 정맥으로 우리 이제 뭐 영양 주사 같은 거 이제 맞게 되면은 연속 혈당 측정기의 값들이 갑자기 확 오르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런 부분들은 우리 이제 의료기기 연속 혈당기 보게 되면 그런 부분도 주의사항을 좀 쓸 수가 있고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오를 수 있는 부분들이 혈당 자체죠. 뭐 연속 혈당이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뭔가 감염이 되거나 하면 혈당이 순간적으로 오를 수가 있어요. 그때는 몸이 컨디션이 좀 안 좋으면 혈당도 오르다 그러면 무리하게 운동하거나 그러다기보다 '아 내가 몸이 좀 뭔가 감염이 됐구나. 그래서 혈당이 어떤지 이런 걸 좀 보는 것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JP 님이 스마트워치죠. 스마트워치로 수면 중 산소 포화도 재는 게 정확도가 떨어지는 편인지 그다음에 초록색 하고 있어 팔이 저리는 이런 현상이 실제로 있는지. 뭐 요거는 제가 장비를 다 알 수는 없고 제가 아직은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없지만 점점 요것도 마찬가지로 정확도가 쪼끔씩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 워치라고 하는 것들은 요 PPG라고 해서 요런 손목과 대는 이제 센서가 있어요. 그 센서가 얼만큼 나랑 잘 초록색이 아마 그거 같긴 한데 그 뒤에 보면 우리 이제 워치 벗어보면은 초록색으로 뭐가 나오죠. 걔가 잘 이렇게 밀착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하면은 이게 쪼금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요새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반지 형태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런 반지가 쪼끔 더 아무래도 계속 끼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좀 불편함을 좀 적게 하려고 이런 시계 형태 외에도 이제 반지 형태들로 쪼끔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키보드 매니아 님이 "혹시 콩팥병도 일상생활 주의사항에 많은 질환의 강해서 서비스 확대할 예정인가?" 저희가 만성 질환 쪽에서 쪼끔씩 범위를 넓혀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의료법 안에서 그다음에 사용자들이 많이 필요로 하시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도 그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뭐 고혈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고지혈증 요런 좀 만성 질환을 쪼금 의료진 선생님들이라든지 이제 자기 관리하실 때 도움되는 서비스를 좀 이제 말씀드리려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제가 블루보틀 질문이 좀 약간 빼먹었었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모님 사용하시면 좋은데 이제 이게 맞죠. 까라들을 사용할지 모를까 걱정해서 제가 그래서 좀 주로 추천드리는 거는 아주 뭐 이제 부모님들 세대가 잘 쓰시죠. 뭐 유튜브도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유튜브도 잘 쓰시고 메신저도 잘 쓰시고 하는데 아무래도 장비고 조금 걱정이다 보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제일 좋은 건 당뇨병 환자분이시고 부모님 만약 써야 되는 기준이 있다고 하면은 병원에서 이제 해서 하시면 좋겠고 뭐 부모님께서 그냥 건강관리라든지 당뇨병 전 단계에서 병원을 가기 좀 그렇다 자기로 부척해야 한다고 하면은 어 혹시 제일 좋은 것들은 잠깐 이제 부모님 뵐 때 한번 가서 좀 해 드리는 게 제일 좋겠어요. 이제 뭐 붙이고 아무래도 좀 걱정하실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앱도 깔아 드리고 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앱 외에도 다양한 앱들이 그런 부모님과 이제 공유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유 기능들을 활용하게 되면 저희 이제 파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유 기능을 쓰게 되면은 부모님 혈당을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처음에는 부착해 드리고 한번 보시면 그다음부터는 잘 하실 수 있거든요. 예 고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들을 잘 써야 되는지 고런 것들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알리 아나즈 님이 비침습 혈당 측정기 중 식약처가 받은 제품이 질문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미국 식약처도 그렇고 한국 식약처도 비침습에서는 식약처 허가받은 제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온 제품들이 있는데 아직은 이제 대부분 이제 허가받은 의료기기 제품은 아니고 이제 웰니스 제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또 뭐 추가 질문 없으시면 제가 한번 또 정리 드리고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점차 이렇게 의료가 발달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이제 요러 이제 채팅창으로 써 보신 분들이 이제 많이 도움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거 좀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는 건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건강을 우리가 잘 하자. 그래서 질병이 오기 전에도 예방을 하면서 관리하려고 하는 범위까지 늘어나는 게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고 앞서 디지털이라는 게 붙어 있으니까 헬스케어 외에도 다양한 디지털 장비들이 계속 쓰고 있다. 그 장비 중에는 스마트워치도 있을 수 있고요. 웨어러블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 그 장비는 점점 더 늘어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 AI 쓰시는 분들 많이 쓰시잖아요. 이 AI가 그 범위를 더 넓혀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이런 부분들을 잘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 질환 중에서 만성 질환 쪽이 많이 쓸 수 있고요. 그중에서도 자기 관리가 여러 가지 진료 지침에서 좀 권장되는 부분들, 특히 이제 당뇨병 같은 부분들이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가 잘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연속 혈당 측정 같은 웨어러블도 잘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다양한 미국 당뇨병 학회도 그러시고 한국 당뇨병 학회도 그러시고 진료 지침에서 연속 혈당 측정기, 일형 당뇨병, 그다음에 임신 중 당뇨병 환자분들, 그다음에 인슐린 쓰시는 A형 당뇨병 환자분들에게 연속 혈당 측정을 측정하고 있고 최근에는 혈당 스파이크 이런 유행 때문에 당뇨병 전 단계라든지 건강을 위해서도 연속 혈당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쓸 때는 어떤 걸 위주로 잘 써야 되냐면은 처음에 붙였을 때는 나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떨 때 혈당이 오르는지 이런 패턴을 잘 본 다음에 이제 계획을 세우겠죠. 내가 음식 순서를 어떻게 할지, 양을 어떻게 낼지, 운동은 언제 하는 게 좋을지, 그다음에 잠은 얼마큼 자는 게 좋을지. 그러면서 내가 또 테스트를 해보고 이때 의료진 선생님께서 좀 조언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걸 갖게 되면은 내가 해보고 실제 어떻는지 반영해 보는 거죠. '아 나는 이렇게 했더니 나한테는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 보려고 했는데 나한테는 크게 도움이 안 되네.' 이렇게 알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주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 파스타 앱 같은 모바일 앱에다 기록을 하면서 나의 건강 비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록들이 하나하나 모게 되면은 앞으로 AI가 더 좋은 세상이 더 발전된 세상이 나면은 마치 이제 아이언맨의 자비스처럼 나의 건강에 이제 비서가 되면서 나에게 좀 여러 가지 형태들을 조언들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형태가 되고요. 지금은 아무래도 연속 혈당 측정기가 간질하게 측정하는 침수평이지만 계속적으로 연구들이 나오게 되고 임상 시험에 통과하게 되면 비침수도 아마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해볼 수 있다. 요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조금 말씀드렸고요. 또 주말 또 황금 시간대인데 이렇게 또 미래의학과 이런 연속 혈당 측정기, 웨어러블 포함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이제 이런 연속 혈당 측정기 포함해서 디지털 헬스케어 위해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